(2017년 5월 7일) 프랑스는 25대 대통령으로 39세의 신예 에마뉘엘 마크롱을 선출했습니다. L'esprit des Lumières. Voilà, il est avec son épouse Brigitte Macron qui l'a fait venir 마크롱은 sur 급조된 신생 정당인 앙마르시 소속으로 중도 이념을 내세우고 개혁을 외치며 승리합니다. 그는 황제가 된 나폴레옹 보나파트르 이후 가장 젊은 나이에 프랑스의 최고 권력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젊고 용기와 패기 그리고 실력을 갖춘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아내 브리지트 마크롱은 대통령 당선자보다 무려 24세 연상이었으며 과거 자신의 고교 시절 담당 선생님이자 그부의 어머니였던 사실이 알려지면서였습니다. 매우 개방적인 프랑스 사회에서도 선뜻 용납하기 힘든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대체 그들 사이에 어떤 운명적인 일이 있었기에 이런 별난 일이 있을 수 있었는지 궁금해지는 일이었습니다. 대통령 당선자인 에마뉘엘 마크롱은 1977년생으로 파리 전지대학 학사 출신으로 약관의 나이에 프랑스 재무부 금융조사관, 로스차일드 은행,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 프랑스 경제산업부 장관을 거친 정통 엘리트 관료로 출세 가도를 달리는 인물이었습니다. 반면 그의 아내 브리지트는 1953년생으로 마카롱이라는 과자로 유명한 초콜릿 제조업을 하는 부르주아 집안의 6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프랑스 문학과 라틴어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 후 1974년 은행가와 결혼해서 세 자녀를 낳아 기르며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크롱 부부의 첫 만남은 15세인 학생과 문학과 라틴어를 가르치는 39세의 여교사로서였습니다. 당시 브리지트는 이미 세 아이의 어머니였고 둘째 딸은 마크롱과 같은 나이의 그부였습니다. 이 두 사람의 운명적 만남은 브리지트가 담당하고 있던 연극 동아리에 마크롱이 입회하면서였습니다. 성실하고 재능이 뛰어난 마크롱은 희곡을 쓰는 것은 물론 춤과 노래, 연기 등 관련 분야에 엄청난 재능을 보여 선생인 브리지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당시 마크롱은 이미 타고난 피아니스트였고 공연을 할 때면 주연을 맡고는 했다고 합니다. 이후 마크롱이 브리지트에게 자신이 공연할 연극에 희곡을 써달라고 부탁하면서 둘은 믿기 힘들 정도로 친밀한 사이가 되어갔다고 합니다. 다방면에 놀라운 재능을 가진 마크롱은 여교사에 관심을 끌었고 차분하고 섬세하며 배려심 깊은 여교사는 열정적인 청년의 영혼을 흔들었습니다. 마크롱의 부모는 두 사람의 관계가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마크롱을 아미행을 떠나 파리의 최고 명문인 앙리 4세 고교로 전학을 시킵니다. 이때 마크롱은 브리지트에게 결단코 다시 돌아와 당신과 결혼할 것이라며 다짐했다고 합니다. 브리지트는 마크롱의 부모들로부터 18세가 될 때까지는 만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듣고 이를 눈물로 거절하며 아무런 약속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쉴 새 없이 걸려오는 마크롱의 장거리 전화에 시달리다 결국 자신도 직장을 파리로 옮겼습니다. 브리지트는 이때의 심경을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내 인생을 놓칠 것 같았다 라고 수레했습니다. 이후 마크롱은 파리 정치대학과 국립행정학교를 졸업하고 재무부 산하 금융조사관을 시작으로 엘리트 관료의 길을 걷게 됩니다. 트로뉴와 마크롱의 만남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마크롱의 부모는 마크롱이 트로뉴와 사귄다고 고백했을 때 동급생인 트로뉴의 딸 로랑스 오이지에와 사귀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트로뉴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비도덕적인 행태라며 트로뉴를 비난했습니다. 트로뉴 역시 동네의 가십에 오르는 일보다 더 근본적인 일이 걱정됐다며 가족들과 자신의 아이들을 염려해야 했습니다. 마크롱의 처지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트로뉴와의 일로 파리로 전학한 후에도 마크롱은 학업에 일중한 한편 트로뉴를 향한 샘솟는 애정을 주체할 수 없었으나 부모들의 반대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프랑스가 아무리 개방된 사회라 할지라도 24세의 나이 차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는 너무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트로뉴는 섬세하고 사려 깊으며 배려심이 많은 따스한 사람이었고 마크롱은 인내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변치 않는 열정과 신뢰 그리고 배려였습니다. 훗날 마크롱이 파리로 전학하게 된 것은 트로뉴의 배려였고
트로뉴를 신뢰한 마크롱이 이 권유를 받아들인 것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마크롱은 이때도 브리지트의 조언을 액면 그대로 수용하는 매우 현명한 사람이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변할 것 같지 않는 깊은 신뢰와 이해가 시민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트로뉴의 세심한 배려는 마크롱의 학업 성취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납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연애 중에도 마크롱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었던 것은 트로뉴의 세심한 배려와 확고한 신뢰 그리고 열정이 배경이었습니다. 트로뉴의 사랑은 마크롱을 위한 사려 깊은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학업을 마친 마크롱은 2004년 프랑스 재무부 금융주사관을 시작으로 빠른 속도로 많은 것을 성취하며 출세 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성취의 이면에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크게 작용했음을 마크롱 스스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2007년 트로뉴와 마크롱은 정식 혼인을 하고 부부가 됩니다. 트로뉴는 그 전에 세 아이의 아빠와 이혼을 하고 새 출발을 감행한 것이었습니다. 정식 혼인 이후 트로뉴는 마크롱의 탁월한 동료이자 아내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해냅니다. 마크롱이 프랑스와 올랑도 내각에서 경제장관을 역임할 때는 주요 회의에도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며 마크롱을 적극 보좌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침내 마크롱은 2017년 대선에 출마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의원 한 명 없는 신생정당 앙마르슈를 창당하여 대권에 도전하여 강력한 정치적 배경을 가진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 후보를 누르고 승리하여 파란을 일으킵니다. 나폴레옹 이후 가장 젊은 나이인 39세의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1917년 프랑스 대선은 현직 대통령이 불출마하고 유력 후보가 구설에 휘말리는 등 정치적 상황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마크롱 또한 알제리 식민통치 사죄 발언으로 다른 후보와 언론의 집중 투하를 받기도 합니다. 프랑스 언론이 2017년 대선을 두고 진흙탕 싸움이라고 쓸 정도로 선거 과정은 격렬했고 마크롱은 개혁적인 중도 노선을 견지하며 극우와 극자의 식상에 있는 표심을 자극하며 승리를 노렸던 것입니다. 선거 과정에 젊고 발랄하며 참신하긴 하지만 너무 젊어서 안정적이지 못해 배는 마크롱의 이미지를 보완하는 데 있어 24세 연상의 아내인 브리지트의 안정적이고 노련하며 성숙해 배는 이미지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마크롱 부부의 연애사가 알려지면서 불가능할 것 같은 24세의 나이차를 극복하고 매우 원만한 삶을 꾸려가는 그들의 노력과 성숙한 인생관에 공명하는 시민이 크게 늘어갔습니다. 브리지트 역시 여느 프랑스 정치인의 아내와 달리 적극적으로 남편 마크롱을 도왔습니다. 국어 교사했던 실력으로 마크롱이 연설문을 작성하거나 수정해 주기도 하고 선거 캠프의 운동인들을 성의껏 챙겼습니다. 2차 투표까지 가세야 판가름난 선거 결과는 유효 투표수의 66.6%를 득표한 마크롱의 승리였습니다. 그렇게 마크롱은 25대 프랑스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조용한 내조가 퍼스트레이디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달리 공식 직함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크롱은 이전 전통과 달리 트로뉴에게 공식 직함과 함께 독자적인 공식 활동을 보장하려고 하였습니다. 언론들도 트로뉴가 지금까지의 퍼스트레이디와 달리 적극적으로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국사에 개입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크롱의 공약은 여론의 반대에 부닥쳐 무산되었고 트로뉴는 이에 대해 아무런 불만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로지 사랑하는 이를 도왔을 뿐 특별한 것을 기대하거나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크롱이 정치인으로서 얼마나 큰 성취와 업적을 쌓을지 그것은 아직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예의와 신뢰 그리고 자기 감정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능력면에서 존중받을 만한 태도를 가진 사람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트로뉴는 남편 마크롱의 결점이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15세 때부터 마크롱을 알고 지냈지만 그는 결점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못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다만 내게 있어서 마크롱은 너무 젊다는 것이 결점일 수 있겠네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회 통념을 뛰어넘는 마크롱 부부의 러브 스토리는 우리는 정상적인 부부는 아니지만 실제 존재하는 부부라는 마크롱의 말처럼 특별한 것이기는 하지만 매우 바람직한 결과를 이룩한 성공적인 부부관계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최근 비극적인 일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던 박우선 서울시장이 비극적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사건입니다. 무엇이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사망 하루 전에 그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성추행 혐의가 그를 죽음으로 내몬 것으로 여기는 이가 많은 상황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한국 사회에서 소위 진보를 표방하는 사람들조차 과거의 성윤리와 성의식에 함몰되어 전혀 개방적이지 못하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크롱 후보의 경우도 한국적 성의식에 견주어 보면 나이든 여교수가 어린 학생을 유혹한 것으로 매도되거나 반대로 나이 어린 학생이 유부녀 교사를 희롱한 것으로 치부될 수도 있는 경우일 것입니다. 그러나 프랑스 사회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로 여기며 성숙한 인격을 믿고 문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은 훌륭한 관계를 지속하며 사회에 보다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관심을 보이고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 무조건 범죄가 되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많은 이들에게 고통을 안기는 낙후된 사회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도덕군자가 되려고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낙후된 사회 통념과 관념, 그리고 누군가의 약점을 정치에 이용하려는 나쁜 풍토는 하루빨리 해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전 독일 총리였던 게르하르트 슈레더 씨는 26세 연하의 한국인 김소연 씨와 여러 가지 상황과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2018년 혼인하여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녀 애정 문제는 상방적인 것일 때 극복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박우선 시장의 비극적 결말은 인간 본성을 무시하기 일수인 한국 사회의 특이한 현상점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아름다운 관계를 성공적으로 이어가는 유명인도 많은데 박우선 시장은 우리 사회를 위해 그 많은 노력과 성취가 있었던 것에 비해 개인사가 불행으로 끝나 안타깝기 그지였습니다. 그의 명복을 빕니다. 네. 그럼 많이 익숙해 있겠네 뭐. 네, 일단 뭐 서로에 대해서 잘 아니까.